자,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하셨다라는 전제 하에 그 이후에 대입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고등부에 올라오시게 되면 이주하고 고등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입 전략을 세우는지 첫 번째 목표는 수능 영어입니다. 빠밤, 수능 영어를 잡았어요. 자, 우리 인트로에서 아마 그 메가스터디의 이근각 강사님이 공부의 비법인가요? 그 TVN 프로그램에 나와서 했던 방송 프로그램을 잠깐 보셨습니다. 그분이 하셨던 말씀은 수능은 학력고사와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수능의 문제 출제 매뉴얼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 설명을 하셨어요. 자, 수능 문제는 개념 문제가 아니라 완벽한 이해를 기반으로 완벽하게 다 이해를 하고요. 그 상태에서 영역별 응용 문제가 출제가 된다. 되게 추상적이고 인문학적 얘기인 것 같지만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등학교 돼서 영어학원을 처음 다니는 신입생들도 가끔 옵니다. 그리고 빡센 영어학원 말고 과외만 하다가 이렇게 뭐 왔다거나 아니면 학원을 다니더라도 3개월, 6개월 다니고 옮겨 다니는 아이들은 점수가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심지어 3개월 이내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태원 분석자에도 속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원래 잘 적응 못하나 봐, 아니면 엄마가 좀 조바심이 많이 있으신가 봐, 분석하지만 보고서만 그냥 줘, 이러지 6개월 이상이 돼야 분석을 하죠. 저희가 뭘 잘못했고 어떤 게 문제고 이런 걸 하는 건데 이렇게 늦게 오거나 약간 이런 아이들을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거 가만히 보니까 이번에 기말고사 대비할 때 중학교식으로 내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암기를 하려고 그러고 막 머리에 쥐가 나고 뜨겁고 막 자기를 그냥 못 살게 해요. 다 암기를 하는데 점수는 60점.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상담 전화하면서 줬어요. 어머니 아직도 중학교식으로 내신 준비를 합니다. 얘가. 어떻게 하라고 가이드를 줘도 자기가 그게 어떤 얘기인지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냥 원래 해왔던 패턴대로 하면 될 거다라는 생각과 고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2학기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고등학교 내신이나 수능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좀 두고두고 보면요, 암기 위주로 중학교 학습을 했던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개념 파악 같은 걸 이제 안 해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얘보다 좀 낫지만 개념 파악은 했는데 유형별 응용 문제를 풀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사구문과 분사를 겁나게 공부를 했어요. 누구한테 설명하라면 할 수도 있을 정도지만 분사구문에 문제가 나와버리면 뭘 물어보는 거지?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완벽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만 유형의 변화를 주면 개념이 또 흔들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약간 면역력이 좀 약한 거죠, 이런 놈들은. 마지막으로는 일단은 영역별 완벽한 응용 문제 이해를 구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완벽한 응용 문제라는 거는 거의 추론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제 관건은 영어에서 네모난 추론 문제예요. 빈칸 추론 문제. 빈칸에다 빵 뚫어놓고 야, 여기 뭐가 들어갈래?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 애들은 말 되는 걸 집어넣어요. 말 되는 거. 근데 말 되는 거는 다 말이 돼요. 말을 만들면 되니까. 그런데 지문, 나머지 빵꾸 뚫려있지 않은 지문에 분명히 근거가 있거든요. 그 요소와 근거를 찾아내서 요거랑 이것 때문에 구멍에 이게 들어갑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그야말로 추론이죠. 근데 대부분의 애들은 어떤가요? 이런 아이들은 자기가 한 문장을 딱 해석했어요. 본인 생각에 단어가 자기가 약하고 문법이 약하니까 한 문장을 해석하고 이해가 된 것만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칭찬을 완전 이해가 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두 번째 문장도 해석했어. 무슨 말인지 완전 알겠어. 다 읽었는데 거기에서는 뭐지? 2번도 답이고 4번도 답인데 왜 4번이 안 된다는지 너무 이거 어거지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추론 문제가 결국에 마지막 관건이고 단계를 밟아야지 이쪽으로 가는 거지. 마지막에 이게 발달이 될 수도 없고 머리가 좋은가 봐 이런 얘기도 사실 여기도 없습니다. 이게 돼야지 되는 거죠. 단어가 공부량으로 쫙 메꿔주고 문법이 단련이 돼야지 추론이든 뭐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좀 보면은요, 유형별로 이제 그 공부 방법들이 사실 정해져 있는데 실제로 오답 노트를 만드는 부분은 4등급, 5등급 학생들한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답 노트를 만드느라고 밤이 샐지도 모르고 오답 노트가 본 노트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차라리 몇 개만 뽑아서 오답을 정리를 하고 난이도가 좀 쉬운 쪽으로 정말 오답에 대해서 좀 재미를 본달까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3등급 이상의 학생들이 여기 속하게 되겠죠. 그래서 수능 영어라는 것도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다 유형이 있다. 그리고 점수별 난이도가 존재한다. 그리고 학생이 지금 평가를 해보니 얘는 지금 검정색이다, 파란색이다, 노란색이다, 빨간색이다. 이게 다 나오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준비하는 거지 그냥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해. 이거 갖고는 답이 안 나와요. 왜냐면 한두 개 차이로 등급컷이 딱딱 나눠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능 유형을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이런 표예요. 이것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색깔 표시를 해서 다 점수를 매겨서 뭐가 약한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한테도 야 너는 지금 보니까 듣기는 괜찮은데 하나 틀린 거 오케이? 자 어법 2개 중에 너 하나는 문제 항상 틀리지. 그리고 ABC 순서 배열하는 문제를 넌 계속 틀리고 있어. 어떻게 생각해? 맞는 거 같아. 그러면은 이제 그걸 맞는 거 같다가 아니라 이제 성적표를 들이대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애들이 실물에 제일 약하거든요. 실물에 약해요. 증거를 들이대지 않으면 아니라고 얘기하고 기억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같이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이제 같이 호흡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어떤 공부를 하나요? 라는 부분도 연계되어 있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조학원 고등부는요, 중등부에 비하면 처음에 딱 느끼시는 거 일단 시수가 좀 줄어요. 일주일에 3번, 중학교에서는 이제 월수금, 화목도 왜 시수가 길었잖아요. 고등부는 그냥 일주일에 딱 무조건 2번 반이에요. 애들이 바빠서 오지 못하고, 2번에서 이제 3교시, 3교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3교시, 3교시 진행하고, 문법, 독해, 듣기 다 진행을 하는데, 말씀드렸던 아까 유형과 아이들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기초반과 상위반의 수업 구성은 당연히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기초반 같은 경우는 듣기가 6, 독해가 4. 듣기 중점으로 해서 듣기 쪽에서 점수를 3, 4개, 4, 5개 틀렸던 걸 쫙 올려버리면 등급이 한두 개가 딱 올라가요. 거기서부터 스타트 했을 때 기분이 완전 달라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돼서 마지막에 SF까지 올라가게 되면 최상위반으로 가게 되면 이제 듣기는 거의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탭스 듣기면 모를까 수능 듣기가 얘네들한테 굉장히 뭐 발목 잡는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이제 클리닉으로 빼가지고 따로 듣기를 돌리기도 하게 되고요. 지금 어찌됐건 독해 위주로 되고 얘네들은요. 지금 이 수업의 일정 모든 자체가 고3 실전하고 동일하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현재도 고등학교 1, 2학년으로 구성되어 있는 2등급 이상의 학생들이고 EBS 연계교재 NJ를 지금 수업 중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일하게 듣기 과제와 단어 테스트가 다 동일하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비고1 반이 딱 개강을 하게 돼서 처음 듣는 건 힘들어 죽겠다는 얘기예요. 너무 힘들다. 너무 빡세다 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시수는 줄었으나 숙제도 많고 저하고 수업하는 애들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수업에 숙제 안 해오면 때려요. 되게 심하게 때리고 어떤 애는 멍도 들고 막 이러는데 미리 얘기하죠. 그래서 정말 고마운 것은 여학생이라도 때리고 신입생이라도 때리고 남학생이라도 때리고 후도 입고 후도 벗기고 때리고 이래서 애들이 다 숙제를 해오고 또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선생님들은 때리시진 않지만 수업 시간에 뭐 일어서게 한다거나 또 잘하는 경우는 뭐 문상권도 주고 이렇게 잘 격려하면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추우세요? 자, 이런 레벨별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자, 목표 설정하고 3개월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분석과 다시 상담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클을 돌면서 1년에 4번 정도의 어떤 사이클로 진행을 합니다. 4번의 사이클이라는 것은 3, 6, 9, 11월에 전국연합 모평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조학원 고등부의 목표는 내신 집중관입니다. 내신이 너무 중요해졌어요. 한 4년 전, 3년 전만 해도 고등부에서 내신을 전혀 안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진짜. 근데 지금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내신이 너무 중요하고 각 학교면 내신 분석 자료를 얼마나 잘 꿰고 있는지가 관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이번에 되게 쾌거가 있었는데 이화여고 지금 수업 중에 있는 이화여고 이대부고 또 선율여고 학생들이 내신에서 고등학생인데 100점을 맞았어요. 너무 기뻐서 정말 너무 기쁘고 너무 정말 좀 방송 지금 너 정말 미친놈 같아. 너무 잘했어. 너 어떻게 100점을 받냐 고등학교에서 중학생도 아니고. 왜냐하면 범위가요. 이거 지금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라서 범위가 적은 건데 예일여고 범위가 중학교 지금 내신 범위가 어떻게 되지? 교과서 2과, 3과, 익혀봤자 프린트 하나, 생활 영어 하나 이렇죠? 고등학교 가면 교과서 2과에 6월 모평이 지문 30개, 능률복과 어원편이 거의 인근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를 다 싹쓸이해서 기본 교재를 다 꽂혀 있어서 중간고사 할 때 10과 내지 15과씩 시험을 봐요. 한 문제당 1점씩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다 무조건 이거 할 거예요. 능률복과 어원편은 다 타요. 일반계 애들은. 그리고 듣기에서 2과 또 진짜 잘 이해되는 영문법이라는 비교적 저건 좀 쉬운 교재였는데 저게 이제 2과. 저거는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라서 저 정도지. 지금 예일여고 2학년 이번에 내신할 때는 저는 정말 이 강사생활 15년 만에 정말 큰 위기를 봉착을 했습니다. 쓰러질 뻔했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범위가 인터넷 수능이라는 EBS 교재가 7과. 7과면은 한 과당
지문이 8개 이상이거든요. 7, 8에 56개를 다 진도만 나가는 게 아니라 분석 자료까지 다 뽑아야 되고 또 추론 문제까지 만들어줘야 되고 플러스 코스라는 교재에서 3과 그리고 교과서 2과 모의고사 1개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진도를 다 빼는 데만 해도 수업을 할 때 3시간을 풀로 다 때려도 끝나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10월 3일, 10월 9일 그 주에 모든 일요일과 토요일에 풀로 수업을 했는데 애들도 참 힘들었겠지만 진짜 죽는 줄 알았네요 진짜. 근데 이런 시험에서 애들이 100점을 맞는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귀하게 느끼는 건 뭐냐면 2학기 때 100점이 나왔다는 겁니다. 1학기 때는 애들이 좀 유형도 모르고 어색하고 열심히 했는데 중학교 때처럼 열심히 외웠는데 탈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이런 것들 분석을 좀 하게 되고요. 이제 예외력은 제가 담당이라서 이런 내용들 분석장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강사들이 다 분석을 해요. 강사들이 다 분석을 하고 이제 여기 오른쪽에는 학생이 직접 분석을 한 거예요. 학생이 반드시 분석을 해야 되는 게 시험 범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많았잖아요. 시험 보고 나면은 시험지 찢어버렸어요. 이제는 뭐 기억이 안 나요. 누가 빌려갔는데 안 가져와요. 뭐 이러는데 어디서 뭐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분석이 꼭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점수를 잘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직접 쓰게끔 하고 각 학교마다 계속해서 시험의 경향 같은 게 좀 달라집니다. 매년마다. 그래서 올해의 예인여고의 입시 경향을 보니까 반드시 분위기와 신경 문제를 2문제씩 내는데 분위기 신경 문제는 원래 쉽거든요. 되게 쉬운 문제인데 황당하게도 이 보기의 구성 단어를 되게 어려운 단어를 내고 있어요. 해커스 정도 수준의 단어를 5개를 내서 애들이 지문은 완전 쉽지만 보기에서 걸려 넘어가게끔 하는 그 문제를 계속 2개씩 내요. 1학기 때부터. 작년에 뭘 냈냐면 속담을 그렇게 내더라고요. 속담을. 이렇게 약간 트렌드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애들이 그거를 갖다가 귀찮으니까 안 해버리는 거예요. 끼껴봤자 뭐 단어 30개 나올까요? 분위기 신경 기출 단어가? 그리고 뭐 어려운 거 좀 외우면 되죠. 외우고 쉬웠던 거 그냥 냅두고 이러면 되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한 문제씩 꼭 틀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3번째 이제 이주아학원 고등부의 대비 전략은 바로 대입 전략 만들기입니다. 이주아학원이 영어학원인데 첫 판부터 막 무슨 진로, 희망, 사유, 막 고등학교 입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첫 직장이 뭐 강사 생활도 했지만은 제대로 된 제가 직업을 갖게 된 거는 사실 이 이주아어학원에서 처음 교습소 할 때부터의 제 직장이고 이게 10년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만 있다 보니까 정말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얼마 전에 그 목동에 있는 학원의 원장님들이 옆에 오셔가지고 이제 이런 걸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셔서 요청을 하시고 보셨는데 되게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이걸 진짜 하고 있냐, 컨설팅 업체를 따로 끼고 있냐, 아니면 누가 하고 있냐, 이걸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래서 밴드, 이주아학원 홈페이지, 그리고 카페를 보여드리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 자료를 다 드렸어요. 왜 드릴 수 있었냐면 드린다고 다 하는 게 아니니까. 드린다고 다 될 것 같으면은 다 하죠. 근데 그래서 다 드렸어요. 10몇 개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 부분의 굉장히 중요한 강점이고 일단 지금 입시 완전 바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능도 절대평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1등급이 4%가 아니라 2등급까지가 그냥 다 A등급이 되니까 입시 구조는 이제 더 이상 1등급을 원하지 않고 2등급 안에만 들어가도 좋은 데를 갈 수 있는. 그래서 입시는 예전보다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들한테 이런 전략들을 같이 하나씩 짐을 떨어주고 필요한 것들은 꼽아주고 이런 게 좀 필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아이들하고 어떤 내용을 하냐면요. 첫 번째는 대입의 용어 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소논문, 자소서, 뭐 수시, 정시, 논술, 최저 등급, 내신, 실질, 반영 비율 어떠세요? 랩하는 것 같으세요? 책이라 분주해져 랩하는 것 같으세요? 대입 용어부터 설명을 처음부터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낯서실 수 있어요. 특히 첫째 자녀분을 갖고 계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생전 태어나서 이런 단어는 왠지 만나보도 싶지 않고 싫었는데 내가 왜 이제 와서 이걸 해야 되는가? 돈을 좀 더 써서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가?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아이의 대입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대입 전략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복잡하고 되게 다채롭고 막 머리가 지근지근 아플 지경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원자력 발전소 짓자는 얘기도 아니고 저희가 무슨 로켓 발사를 하자니 지금 설계도를 그려내라 라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들 보고 지금 현재 무슨 늦둥이를 다시 나서 한번 다시 키워볼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따라서 해볼만 하다는 거죠.
돈을 들여서 생기부 진단표 하나 봤는데 건당 50만 원 이상이에요. 생기부 진단표에 점수 매기는 게. 저희가 해봐서 아는데 별거 아니에요. 메커니즘만 알고 잘 이해하고 있으면 100장이라도 금방 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남의 손을 타야 되고 내가 잘 모르고 있다라는 그 리스크 때문에 50만 원, 100만 원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또 웃긴 거는 50만 원, 100만 원 들여서 해도 못 알아들어요. 자기가 모르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냥 알아들은 척 할 뿐이죠. 그리고 내 새끼 입시인데 누가 나만큼 더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더 신경 쓰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을 하겠어요? 어떤 업체에서 컨설팅을 받아도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하시는 게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4-5개 이렇게 드리는 거지 이겁니다! 오늘은 이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갖고 시작을 해보실 수 있고요. 하다 보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해보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입 용어, 생활기록부 교육, 이거를 이제 지금 저희가 이번 주에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입의 전형 교육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학교별 전략, 그리고 생기부 만들기,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생기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생기부는 전체가 한 13에서 15페이지 정도 이상으로 쭉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터넷에 누군가는 오픈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재원생 거를 절대 드릴 수는 없고, 인터넷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 그 이주아원 카페도 있는데, 부천에 있는 어떤 모 대학생이죠, 지금 학생. 건대 건축학과 학생인데 자신의 생기부를 다 오픈해버렸어요. 내신도 있고 뭐 출연사람 다 있는데 출력하실 수도 있으니까. 자, 그걸 보시면 이제 각 항목당 뭐 동아리도 해야 된다, 봉사도 해야 된다, 뭐 실적도 있어야 된다, 교내 수상도 해야 된다, 그런 얘기 다 들으셨잖아요. 그 중에서 일단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3가지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긴데 내용이 되게 많은데 그럼 누가 작성하죠? 담임 선생님, 동아리 선생님, 지도교사 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본인이 하는 거는 첫 번째 진로 희망 사유 200자. 저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기자란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어떤 전공 적성을 관련해서 이런 일들을 할 거고, 마지막에는 궁극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200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주학원 중등과세를 다 이거 했어요. 그래서 안 한 애들, 빠진 애들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때 했던 게 다 뻥일 수도 있죠? 그냥 하라 그러니까 했을 수도 있고, 따라서 예비군이 들어오면 한 번 더 합니다. 그럼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2줄을 딱 써서 내요. 아니면 되게 성격 없게 이렇게 써요. 회사원, 공무원, 막 이래요. 진짜 불러나와 욕을 하면서 진짜 미친 거 아니냐? 공무원? 뭔 공무원? 뭐 이러면은 디테일하게 그걸 다시 200자로 고쳐서 써주는 것까지 저희가 하는데요. 이제 이게 200자가 나오기까지는 섹션이 있겠죠. 왜 그걸 할 거냐? 그 직업이 하는 일은 뭐냐? 관련 학과는 뭐가 있냐? 그 관련 학과와 관련된 자격증에는 뭐가 있냐? 이것까지 알아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무튼 이 작업을 하죠. 그럼 미리 이제 여기서 썼어요. 이거를 학교 딱 가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9월에서 11월까지 학교에서 뭘 써내라 그래요. 그걸 갖다가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자격증 및 인증 취득인데요. 교외에서 받은 자격증 같은 거는 학교에서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써서 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좀 제한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고등학생들이 자격증 인증을 다 이렇게 열려 있는 것도 아니고 전공 적성과 관련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생명공학과를 지원하고자 하는 애가 자격증과 인증시험 뭐가 있죠? 별로 없어요. 보통 애들이 볼 수 있는 거 한국사, 그리고 국어 인증, 뭐 매경에서 하는 태세? 이 정도인데, 그거는 지금 보면 공문과나 경영경제학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모든 애들한테 관련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이거를 안 하면 안 되나 봐 이러지 마시고요. 생기면 나중에 보시면 100점 만점을 받는 학생은 전국에 단 한 명도 없어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진로 적성과 관련된 자격증이 다 있는 게 아니니까 그쪽에서 5점 만점을 받을 수가 없을 것이고, 또 저쪽 뒤로 넘어가면 이런 것이 있어요.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그것을 극복한 사례에 대해서 써요. 가정형편 다 어렵지 않잖아요. 다 살만한데 그걸 억지로 만들 수 없으니까 거기서 5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그런 부분들. 그리고 독서활동입니다. 독서활동은 한 학기에 10권을 읽어야 돼요. 5개 학기 동안 50권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애들은 한 학기 지나면 한 2-3권을 읽어요. 그래서 기록도 안 해놔요. 심지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 생기부 띄우라고 했을 때 너무나 화들짝 놀란 사건이 있었는데, 독서 이력서항에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모 남자 고등학교였어요. 깜짝 놀랐죠. 정말 화가 났는데, 이유는 내신이 아무리 안 돼도 그렇지 학교에서 어떻게 이거를 빈칸으로 그냥 남겨놓고 넘어갈 수가 있었지? 2월이 지나잖아요.
얘가 1학년 때 그걸 아무것도 안 썼다고 칩시다. 그래서 2월이 딱 돼서 수정기간이 있는데 그걸 넘어가게 되면 아무도 거기서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계속 걔는 그 생기부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 생기부를 무슨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너무 황당해서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학생의 의견을 제출을 하면 선생님이 그 내용을 받아다가 내용을 조금 더 수정해서 매끄럽게 고쳐서 작성을 하시는 건데요. 그게 바로 동아리 활동 세부 내용, 봉사활동 세부 내용, 진로활동 세부 내용, 교과 학습 발달 상황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본인이 어떻게 써서 내서 그쪽에서 어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선생님이 직접 작성하시는 거는 뭐 출결과 교내 수상, 자율활동, 학적사항인데 이쪽에다가는 어머님들이 의견을 전혀 주시면 안 되죠. 월권이죠, 월권. 학부모님들의, 교사님들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신경 쓰고 학생부 정보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는 이 빨간 색깔이에요. 예를 들어서 동아리를 좀 예를 들어볼게요. 동아리를 들었어요. 5점 만점 몇 점일까요? 1점입니다. 동아리를 들었는데 동아리 회장을 했어요. 3점입니다. 또 뭐가 있어요? 회장을 했으면 됐지? 동아리에서 회장을 맡았는데 교내의 축제에서 우리 동아리가 어떤 활동을 했고 거기서 어떤 실적을 냈다. 이게 있어야 5점입니다. 반에서 학급에서 회장을 했어요. 회장을 안 하면 1점이에요. 회장을 하면 3점인데 회장을 하고 뭔가 제도를 바꾸거나 의견을 비력해서 대의원에 넘어가서 그게 학교에 어떤 실적이 됐어요? 5점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근데 대부분 어떻죠? 3점에서 자꾸 머물러 계시죠. 아까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생기부가 85점 정도 돼야 건대 이상을 갈 수 있는 합격선이에요. 근데 보통 애들 다 때려보면 3점이 쫙 깔려있으면 70점이 안 돼요. 70점, 75점밖에 되지 않으니까 중간에 이 생기부 진단을 받으셔야 돼요. 고3 때 받으면 늦어버리고 1학년 지나고 2학년 올라갈 때 2월 달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때 딱 띄우라 그래갖고 진단 쫙 받아서 야 이거 3점이잖아. 여기서 이거 놓쳤어. 그러니까 너 2학년 지금 1학기 때 이거 해야 된다? 이거 3점을 5점으로 고쳐야 돼. 야 이거 지금 점수가 영어가 2등급이잖아. 4등급이잖아. 너가 이거 2등급으로만 올리면 너 점수 지금 3에서 5점으로 뛸 수 있어. 이런 것들. 독서 너 지금 야 장난치냐 지금 10권 읽었는데 3권 읽었냐? 야 10권 읽어 빨리. 그래갖고 딱 기재를 해. 10권을 다 못 읽을 수도 있지만 그 요약본을 읽을 수도 있고 이런 말씀까지 드리긴 좀 그러네요. 자 그리고 뭐 뻥으로 막 안 읽었는데 읽었다고 이러시면 안 돼요. 왜냐면 면접 때 다 걸려요. 그게 질문에 아예 그 공통된 질문이에요. 면접이 대학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하시는데 공통 질문 3가지가 딱 정해져 있고 그 외에 대학마다 다른 질문들이 있는 건데 공통 질문에는 독서 이력하고 연계된 질문들을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한테 얘기를 좀 하고 있으니까 몰랐던 내용이 훨씬 더 많았더라는 반응을 거의 90% 이상 듣고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의 그 교내 수상이나 학사 일정에 대해서 저희가 분류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고 이게 연간 일정이 나오면 원래 안 바꿔야 정상인데 예의선일은 이제 2학기 조금씩 바꾸기도 하고 왜냐하면 없었던 수상 실적 같은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있습니다. 근데 수상 실적도 이거 보셔야 돼요. 대상 학년이 몇 명이에요. 예를 들어 대상 학년이 30명 중에 1등 했다 이런 거는요 생기부 진단표에 전혀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그 확산이 되지 않아요. 대상 학년이 우리 학년 전체였냐 3개 학년이었냐 이런 거 보셔야 돼요. 3개 학년이어야죠. 그걸 보는 거지 그 외에는 그냥 줄만 메꾸고 있는 거지 큰 메리트는 없다고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자,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유행이죠. 중3에서 고1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 하나만 수능 하나만 봤을 때에는 2, 3년 동안에 혁명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입시 구조는 논술을 끌어안아야 되고 생기부의 관리를 끌어안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혁명은 없습니다. 따라서 진로 희망 사유라고 하는 것을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서 중간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골든타임에 맞게끔 지금부터 시작을 스타트업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먼저 1년 동안의 타임 코스를 한번 보시면은요. 자, 먼저 3월달 딱 입학하겠죠. 근데 배치고사 봐요. 4사고 합격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배치고사에 너무 목숨을 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않기를 권고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배치고사는 성적에 들어가지 않고요. 기분은 좀 다르겠지만 3월달 지나면 다 잊혀지게 되어 있고요. 반배정 물론 이걸로 학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겨울방학 같은 그 아주 골든타임이죠. 골든타임에서 더 액기스 골든타임인데 이때 학원을 막 빠지고 단어를 안 보고 뭐 이거를 대비를 하기 위해서 뭐 과외를 하시는 거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거는 그냥 잘 실력이 되면 잘 보는 거고 더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 중간고사가 있죠. 이때
3월에 이제 전국연합 모의고사 수능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진로. 자, 그리고 6, 7월에 이제 6월 모의고사, 기말고사가 있는데, 요 사이에 교내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을 거예요. 5월달 막 이런 데 있잖아요. 4월달 가학의 날 막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중3인 아이가 지금 현재 이과 갈지 문과 갈지도 안 정했어요. 그리고 문과긴 한데 헷갈리기도 하고, 나 국문과 갈까, 경영경제 갈까, 신방과 갈까 막 이래요. 애들이 아는 학과가 별로 없어요. 한 10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기자 되고 싶으면 다 신방과 간다고, 이거 언론홍보학과 간다. 언론홍보학과는 우리나라에 있는 학교가 2-3개밖에 없어요. 서울대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갈 필요도 없고, 기자가 되기 위해서. 아무튼 그게 정해져 있지 않은 아이가 3월달 입학하고 어리버리하고 약간 좀 헷갈려 죽겠는데 시험도 막 2-3차례 봤어요. 4월달, 5월달에 학교 교내 행사를 한다 그럴 때 딱 뭔가를 잡을 수가 있을까요? 못 잡아요. 그래서 보통은 대부분 보면은 미리 준비하지 않은 애들이 이때 거의 활동에 어떤 기세상이 없어요. 아니면 지랑 별로 상관도 없는 엉뚱한 데 가가지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하고 애쓰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6월 모평 보고 기말고사 보고 나서는 성적을 딱 보니까 점수가 자기 점수가 자기가 아닌 거예요. 이때 막 우울증 와서 막 병원 가고, 진짜로 많아요. 되게 많고 너무 힘들어하고 밖에 나가서 너무 막 기죽고 이러는데 엄마한테 가서 그냥 헐크 엄마한테 가서 만만하게 엄마한테 흑 짜증을 내고 이런 애들이 많고, 여름방학이 되기 전에 2번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모의고사 2개 점수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아이들이 성적 분석을 하고 모의고사와 내신 점수를 분석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간과하시면 안 돼요. 지금도 진단을 꼭 하셔야 된다고 한 게, 우리의 성향이 이런데 어디를 가면 좋을까요는 다 웃기는 얘기고, 1학기 딱 지나고 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 딱 나와 있고 2.3등급 아니야? 바깥이야? 이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모의고사 2개가 나왔으니까 이걸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분석을 통해서 방향을 잡고, 여름방학이 되면 이제 봉사활동에 이제 시수가 좀 부족해요. 학교에서만 하기에는. 그래서 외부 봉사활동을 좀 진행을 하셔야 돼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그리고 이제 부진한 과목들에 대해서 좀 더 특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해를 좀 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2학기로 넘어가게 되면요, 생기부 전체 활동에서 2학기가 훨씬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1학기보다는 아무래도 그러겠죠. 그래서 지금 9월에서 11월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가 교내 행사도 많고 여러 가지 실적을 쌓을 만한 진로 적성 활동들이 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참여를 다 하게 되고요. 또 겨울방학이 되면 여름방학과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갑자기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진짜 빨리 지나갈 것 같지 않으세요? 그쵸? 진짜 얘네들 뭐 중1이라서 막 사춘기 변성기도 오지 않았을 때 입학을 했던 애들이 벌써 막 키도 저보다 더 크고 이런 애들 보면 깜짝깜짝 놀랐는데, 고1 애들이 아마 굉장히 빨리 지나간다는 것은 또 경험해보신 학부모님들 워낙 결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적 분석, 학습 방향, 성적 분석, 생기부 관리. 그래서 저희가 남편하고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저희 큰딸이 지금 중1인데 중3 때 돼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너무나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자. 그때 진짜 보자. 아닌 것 같으면 다른 거 생각하자. 중3. 이렇게 얘기하면 에이 무슨 말이 중3이 왜. 진짜요. 중3 때 다 나와요. 지금부터 이제 전략 잘 짜서 또 시작을 할 필요가 없겠죠. 자, 학교 생활기록부의 분석이 자소서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고1 올라가면 애들은 1년 동안 생기부의 그림자를 못 보죠. 실제로 이제 내용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앞으로 1년이 훌쩍 지나서 2016년도 2월이 되면 그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진행했던 거를. 그래서 뭔가 수정할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동아리에 회장을 했고 실적이 있는데 선생님이 실적 부분을 못 쓰셨다. 실적 선생님을 어떻게 알아요? 다 모르죠. 그러니까 본인이 의견을 제출하면 그거 갖다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견 제출에 좀 약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2월 달에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빠졌다. 그러면 2점이 딱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주고 나서 저희가 생기부를 한번 가져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체한테 가져와라고 죄송합니다만 안 합니다. 왜냐하면 2.3등급 이상이 의미가 있으니까요. 일반고에서. 그래서 그 아이들 대상으로 주로 이제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생기부를 분석을 하죠. 평가를 하고 빨간 색깔이 이제 저희가 분석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생기부 진단표라는 걸 만들어서 5점, 3점, 1점의 기준을 만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학년 쫙 지나고 나서 야 네가 뭘 못했는지 알겠지? 독서 더 읽고 동아리에서 회장하고 축제하면 너 이거 하고 딱딱딱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지금 현재 70점인데 아깝다. 이 진로 이거 되게 잘했는데 이것 때문에 감점이 있으니까 감점 요인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이 학기에 너희 학교 일정을 쫙 보면 이게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분석을 저희가 같이 하게 되고요. 내신 성적도 다 내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주아 어학원은 입시에 있어서의 어떤 굉장히 많은 노력과 열심히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커뮤니케이션 통로가 좀 많습니다. 홈페이지도 물론 있지만 실제로 밴드를 통해서 아마 찾아가는 메시지나 찾아가는 정보를 얻게 되실 건데요. 밴드를 통해서는 100분의 한 10분의 한 2? 왜냐면 용량이 적잖아요, 밴드로는. 그리고 밴드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실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원하는 것만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생기부를 가지고 와! 그랬는데 까먹었어요. 안 띄워지는데? 까먹었어요. 저 기말고사라서 지금 그럴 여유가 아닌데? 그러면은 걔가 아무리 2.3등급 배워도 저희랑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막 해더라고 그러면 왜 안 갖고 왔어?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내가 가지러 갈게. 이거는 아니거든요. 걔는 그걸 할 자격이 없죠. 마찬가지로 찾아가는 정보가 아니라 이주아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네이버 카페로 연동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네이버에서 이주아학원 카페를 치시면 바로 이 사이트를 보시게 되는데 여기는 각 대학교, 서울대학교부터 시작해서 한성대, 인천대, 강남대 이르기까지 각 대학교의 입시에 관한 정보들이 다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로그인 하셔서 보실 수가 있고요, 정보를. 만약에 이거를 안 보시고 나중에 대학 입시에 대해서 보시고 싶다 그러면 이화여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다 찾으셔야 돼요. 중앙대 들어가서 다 찾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만 들어가시면 이걸 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입시가 계속해서 바뀌거든요. 같은 학교도 계속 뭔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과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설명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많이 이용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용량이나 내용으로 봤을 때 비교가 안 돼요. 밴드하고 이제 다른 캐릭터의 내용이 되고 있고 고등부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주학원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가 있고 초등부는 이제 재미있어야 되더라고요. 저도 막 혼내면서 했더니 초등부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중등부는 학습의 동기부여를 줘야 되고 고등부는 동기부여는 지가 다 갖고 있어요. 다만 성적이 안 올라서 힘들어하는 거지. 그러니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빼야 될 것들을 좀 어깨에서 내려주는 이런 전략가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